지난번에서 군특성화 교육과정 담당하는 박세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학생들은 본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와중에 아마 지난 공부까지 찾아오셨을 겁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지난 공부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민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고 본인의 결과는 저희 지난 공부 군특성화 교육과정에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취업과 대학 진학 그리고 군 문제, 군대 입대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군특성화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취업과 대학 진학, 군대라는 이 생활특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졸업 후에 대학 진학 그리고 군대 입대 다시 대학 진학 취업 이런 과정의 흐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실 저 취업도 취업 준비 과정이겠죠, 되게.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은 보통 취업 그리고 군대 다시 취업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학교 군특성화 과정은 이 군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대학과 취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군특성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입대 전과 입대 후로 나눠서 목표가 설정됩니다. 입대 전에는 군에서 전문 기술병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을 고등학교 때 익히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입대 후에 복무 중에는 그 기술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전역을 하게 된다면은 전역 후에는 그 자격증, 기술 그리고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술이라면은 군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 국방부에서 많은 군특성화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이런 군대 병과들이 있습니다. 육군, 그리고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학교는 육군의 공병 장비 그리고 해병대의 통신병을 저희 학교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군특성화 학생 진로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 사항일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보실 텐데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군특성화 학생을 선발합니다. 시기는 2학기고 출결, 내신 성적, 체력, 면접,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학년 때 선발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 군특성화 과정으로 입학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군특성화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반드시 2학년 학생들을 선발하게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과와 전기과가 있는데 두 반씩 있습니다. 기계과는 40명, 전기과 40명 입학하게 되어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일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학생들을 선발하여 3학년 때 기계과 한 반이 육군 공병으로서 군특성화반 그리고 전기과 한 개 반이 해병대 통신병으로서 군특성화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 때 군특성화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군 기술 교육을 10시간 그리고 리더십 교육 2시간씩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술 자격증, 전산 자격증, 태권도 단증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서 군에서 필요한 각종 인성이라든지 소양, 기술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특성화 학생들이 3월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보통 졸업을 2월 첫째 주에 한다면은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학생들이 바로 군에 입대합니다. 이때 입대할 때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을 군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18개월을 채워야 됩니다. 단지 18개월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저희들이 흔히 그 군인이라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 그 군들이 훈련받고 이런 야외에서 뭐 훈련하거나 또 이렇게 좀 힘든 과정들, 군인에서의 힘든 과정들 이런 걸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기술병으로서 저희 그 공병, 굴삭기 운전이라든지 또는 해병대 통신은 뭐 네트워크 관리 장비, 통신 장비 관리, 통신 장비 운영 이런 쪽에서 기술병으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학생들에게 이제 혜택이 하나 주어지는데 저희가 군에 입대한 이후에 1년을 마치게 되면 이제 상병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 상병 때부터 전문학사 2년제 대학교를 입학하여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뭐 매우 선호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전문대를 이제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이해의 해병대학에서 국방부에서 협약을 맺은 대학교가 전국에 6개 대학, 13개 학과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병은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획과 그리고 통신병은 인하공전문대, 인하공전문대 전자통신과로 학생들이 지나가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국방부 협약대학 진학 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등록금의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또한 수업은 온라인 50%, 오프라인 50% 진행이 되는데 보통 저희 생각했을 때 일반 군인들은 군대와 대학을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 특사 학생들만 군대와 대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부와 대학교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면은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노트북을 한 사람당 한 대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뭐 근무 외의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노트북은 뭐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 대학교와 군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뭐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시험이라든지 어떤 전형 절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병장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제 부사관으로서 계급을 하사로 이제 다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필기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사관이 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부사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부사관 시험을 보려면은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체력 평가, 신체 검사, 뭐 면접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보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책을 부사관이 되기 위한 그런 필기 시험이 없다는 것. 학생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시험이 없이 이제 학생들이 부사관으로서 시작하는데 이때 정식 용어는 여기 나와 있는 임기제 부사관입니다. 임기제 부사관. 이 임기제 부사관은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복무기간을 선택해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은 이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셔야 되고 그 이상은 48개월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만큼만 기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마치게 되면은 하사 계급으로 2년을 마치게 되면은 3년 차에 중사로 계급도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 전문학사 2년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4년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노트북도 또 지원해주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 졸업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그리고 이 대학교 진학을 이 시점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나는 이 군인의 적성이 맞다. 난 앞으로 난 지역군인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면은 48개월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48개월을 마치게 되면은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기 복무를 이제 결정이 된다면은 그때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업군인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심사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 복무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부대 내에서 지휘관 평가, 그 직무 능력 평가라는 부대 내에서 그 지휘관 평가와 그리고 부사관 면접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게 되고 그 이외에 가산점으로는 전공 그 기술 자격증 그리고 전산 무도 이런 등등의 자격증들이 가산점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부대 내에서 오직 그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그 외에 필요한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취득하여 졸업시키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산점을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보시면은 육군 공병은 그 굴삭기와 그리고 용접이 이제 공병 분야의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통신병은 뭐 통신설 기능사, 전자기기 인사 이런 등의 자격증들을 학생들이 필수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과에서 또 다른 자격증들, 뭐 기계과 같은 경우는 뭐 지게차, 밀링, 선반, 특수용접, 그리고 전기과는 전기기능사, 승강기, 그리고 뭐 공유학, 생산자동화,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학생들이 공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군특성화 학생들은 뭐 평균 1인당 4개에서 5개 정도 자격증은 다 가지고 졸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자격증 장기복무 심사에 해당하는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은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전산 분야, 무도 분야, 한국사, 한자, 한국어, 외국어, 또 리더십 분야에서 각 0.5점씩 이런 분야에서 자격증을 또 가산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전산 분야와 무도 이 2개 분야까지 학생들 를 준비시켜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산 분야에서는 보통 워드프레스나 뭐 이테스트 자격증 그리고 무도에서는 저희가 방과후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군특성 학생은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1단, 학교 입학 전에 뭐 1단이나 2단이나 더 있었다면은 그 이상의 단점을 다시 또 준비해서 보통 2단, 3단으로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한국사, 한자, 한국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하기는 뭐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군특성 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각 그 반과별로 소대장 또는 중대장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런 소대장과 중대장을 임명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리더십 분야에서 그 대표로서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군특성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육군 공병은 건설 장비 그리고 특수건설 장비라는 수업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는 굴삭기가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보시면은 지금 굴삭기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저는 굴삭기 그리고 지게차, 용접 이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해병대 통신병은 통신장비 운영, 네트워크 운영의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통신 설비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운영 뭐 이런 분야를 배워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리더십 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씩 또 공부를 하는데 이 리더십 과목은 여러분들의 좌측에 계시는 군에서
전역하고 오신 군특사 학생들께서 직접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뭐 소양이라든지 인성, 자세, 뭐 정신력,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군특사 학생으로 선발이 됐을 때 지원 혜택을 좀 보시겠습니다. 군특사 학생으로서 선발이 되면은 110만 원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국방부에서 11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 110만 원에서 학생들 뭐 제복, 체육복, 활동복, 뭐 구두, 가방,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하게 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들이 이제 학습하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데 스스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첨단 장비 운영 관련 전문직이 부대로 있답니다. 학생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그 전투병이 아니라 공동장비 운영과 그 굴삭기 운영과 통신장비 운영 쪽으로 기술병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임기제 부상으로 임관하게 되면은 이제 부대 내 생활이 아니라 그 부대에서의 아시겠지만 그 부대 외에 영 외에 그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은 오해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대 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병장으로 제대한 이후에 하사부터는 부대 밖에서 직업의 개념으로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장기 복무 희망하여 이제 선발이 되면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래서 빠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 그리고 임기제 부사관 기간 48개월 맞춰나가면은 학생들이 대략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5살에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변에 아마 20대 이렇게 중반에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은 그리고 이 과정을 성실하게 잘 이수만 한다면은 20대 중반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국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부사관은 정년 보장이 55세까지 그리고 연금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좋은 연금이 지금 군인연금이죠. 자, 군인연금은 입대 후에 19년 6개월 이후면은 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생들이 군에서 근무하다가 나는 뭐 전역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만 40세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연금 수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만 19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19년 6개월이 지난 그 40세부터도 연금이 수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연금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연금이니까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삶의 질이 아마 향상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EME 대학, 그러니까 국방부 협약대학이죠. 국방부 협약대학을 통해서 전문 학사와 학위, 그러니까 2년제 대학 그리고 3년제 대학까지도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명 때부터 가능하고 등록금은 50% 이상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도 지급을 받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부사가 아니라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이런 장교로 가고 싶다 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육군 삼사관학교나 간부사관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 소위로도 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육군 공병과 해병대 통신병에 대해서 장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육군 공병 같은 경우는 해외 파병을 로서 해병 파병 선발 시 우선으로 선발되고 장비 운영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합니다. 자, 이때는 선발이 된다면은 여기 국제평화유지군 유엔군의 일부로서 파견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병할 때 전투병으로 가지는 않고 되게 이런
뭐 지원 사업, 해외 뭐 지원 사업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삭기 뭐 운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병은 해외 파병 시 많은 많이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되게 되면은 일단은 유엔군으로서 갔다 왔다는 뭐 자부심과 선택되었다는 이런 뿌듯함,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한 가지 이런 남들에게 없는 정말 보기 드문 명예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보상, 해외 파병을 갔다 오면은 특히 경제적인 보상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굴삭기 운전과 또 그 군대 내에서 실무 경험과 이런 전문적인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만약에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회사에서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군 출신이다 또는 군에서 쌓은 경험, 기술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우대해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 진출할 때도 좀 취업에 어렵지 않게 진출하고 있고 또 전역할 경우에 국방부 내에서 또 많은 취업자를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통신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통신 장비를 운영하게 되면은 실내에서 근무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 등이 이 실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는 뭐 에어컨 밑에서 추운 겨울에는 히터바람 밑에서 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이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병과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라면 좀 학생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좀 어떻게 할까 좀 무서워하는 경향인데 저희들은 통신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훈련보다는 뭐 통신 장비 운영 쪽으로 하니까 뭐 크게 그런 거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부대가 뭐 포항이라든지 김포 뭐 이런 데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뭐 결혼해서 뭐 가정을 이루어 살기에도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출퇴근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뭐 군인이라면은 뭐 전국 각지로 이렇게 많이 발령받아서 다니잖아요. 근데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부대 위치가 뭐 포항과 김포 주변에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정을 이루어 살기에도 뭐 출퇴근도 용이하고 뭐 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제주, 화성, 백령도 연평도인데 뭐 백령도 연평도는 거기서 뭐 부대 생활을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 2년 내에 3년 정도 한 번 갔다 오면 된다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전기과에서 통신을 또 배우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뭐 직종 그리고 통신 관련된 직종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고 뭐 모든 분야에 전기와 통신을 맡기 때문에 뭐 취업도 뭐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통신부이기 때문에 뭐 정보력도 강화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휘관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좀 인사상에 좀 아무래도 좀 혜택이 좀 더 있다고 좀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뭐 해병대이기 때문에 뭐 스쿠버 그리고 뭐 공원과 수영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고 나중에 본인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 활동 사진을 몇 가지 보시고 좀 마치겠습니다. 매년 군특수 학생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첫 복식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올해 1년 이제 시작했다는 발대식이죠. 학생들이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발대식 사진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지난
읍내에 다니면서 이런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줍는 장비입니다. 봉사활동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극기 체험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서바이벌 그리고 이런 래프팅 이런 것들 학생들이 하면서 학생들 단합도 잘 되고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병과 해병은 각각 한 학기에 일주일씩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해병대 통신 학생들이 위탁교육 받는 장면입니다. 통신 장비, 군에서 실제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운영해보면서 이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에 입대했을 때 한 번쯤 또 교육 받았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익숙하고 또 좀 적응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뭐 체력 측정 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군특성화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체력 종목으로는 1.5km 달리기, 그리고 파워터 떠기,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세 가지 종목을 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병영 체험 활동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방과 후에 이 자리에서 태권도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많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초빙교육 군 전문가를 모셔서 초빙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35사단, 전라북도에 35사단 있잖아요. 35사단 주임원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군특사하고 출신 선배이고 지금 이 선배는 지금 해외 파견을 갔다가 지금 저번 달에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직접 선배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나온 이제 군특사 전문 교사로부터 군특사와 진로와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많은 이제 주목도 받고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좀 많은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라북도 교육감님 모셔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 자리에서 강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국방부로부터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43개 군특사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호남권 권역이고 호남권에는 광주에 1개, 전라도에 1개, 전라북도에 4개, 총 6개의 군특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6개의 군특사 고등학교를 위해서 저희 학교는 호남권 권역학교로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이런 다른 학교들이나 또는 전국에서도 경상도라든지 춘천에서도 새로 군특사 고등학교를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들이 저희 학교로 많이 문의도 오고 많이 찾아와서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제라든지 많은 그 계획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저희 학교는 좀 이렇게 국방부로 인정도 받고 다른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이런 걸 인정받아서 저희는 이제 국방부로부터 군특성화 종합 우수학교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자, 다른 학교와도 그래도 저희 학교가 좀 많이 인정받고 있는 편이고요. 진양공고 군특성화학교를 선택하신다면 학생들의 미래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